안녕하세요. 우주에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쏜다는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네,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기술에 도전하는 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 심볼 ASTS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는 뭘지,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또 어떤 위험과 기회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특히 위성을 이용한 통신 기술,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요, 이게 통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커서요,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라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정확히 뭘 하려는 회사인지 그것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갈까요? 핵심 아이디어가 상당히 대담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그 일반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이요? 네, 그걸로 뭐 별도의 위성 전화기나 아니면 뭐 접시 안테나 같은 거 전혀 없이요. 우주에 떠 있는 ASTS 위성을 통해서 바로 초고속 인터넷을 쓰게 하겠다 이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존 위성 인터넷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럼 제가 만약 사막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그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바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오지급 속도로요? 네, 이런 상으로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과제는 엄청나죠. 그렇겠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뭐 위성이 얼마나 필요하고 서비스는 언제쯤이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ASTS는 이걸 구현하려고 아주 거대한 위성, 거의 뭐 블루웨일, 그러니까 신긴 수형 고래 크기만 한 위성 배열을 저궤도에 띄울 계획이에요. 고래 크기요? 위성이요? 네, 그만큼 거대하다는 거죠. 이미 시험용 위성은 발사해서 기술 검증은 어느 정도 진행했고요. 상용 서비스를 하려면 2026년 정도까지 약 45개에서 한 60개 정도의 대형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려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개에서 60개. 비용도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AT&T나 보다폰 같은 글로벌 통신사들하고는 파트너십도 맺었어요. 이 파트너사들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외딴 지역 통신 문제 해결하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아예 지상 기지국 자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야심까지 보이는군요. 여기서 이 기술이 가진 어떤 진짜 파괴력?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괴력이요? 왜? 특별한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위성 통신이 된다. 이건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기지국 세우고 선 까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아직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곳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와,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4년 초에 주당 한 2달러, 그 정도였던 주가가 한때 40달러 가까이 폭등했다가 며칠 만에 고점 대비 30% 넘게 확 떨어졌단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급락의 방아쇠를 당긴 게 누구냐면 바로 우주산업의 절대 강자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요? 아,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으로 이미 유명한데 ASTS랑 직접 경쟁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정확합니다.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라는 다른 위성 통신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주파수요? 아, 통신 사업하려면 그게 필수죠. 네. 근데 그 규모가 인수 가격이랑 부채 상환 합쳐서 무려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거죠. 190억 달러. 와, 이건 뭐냐면 ASTS가 지금 개척하려는 이 스마트폰 직접 연결, 위성통신 시장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거의 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선전포고라. 네,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ASTS의 미래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190억 달러라니 이건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시장을 먹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스페이스X의 등장이 ASTS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ASS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요? 네, 한편으로는 스페이스X 같은 진짜 거대 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만큼 이 시장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죠. 아, 그렇죠. 시장성을 입증해준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는 스타트업이 골리앗 같은 스페이스X랑 생존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 발사 능력, 운영 노하우, 자금력까지 다 갖춘 상태니까요. 와, 경쟁의 판도가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근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금은 단말기가 필요한 방식 아니었나요? ASTS처럼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 ASTS는 지상 단말기가 꼭 필요해요.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 스마트폰 직접 연결 시스템 개발에는 한 2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언급을 했죠. 2년이요? 네. 다만 그의 과거 발언들을 좀 보면요. 실제 상용화까지는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요. 아하, 그럼 ASTS에게 아직 기회의 창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ASTS가 원래 계획대로 2026년에 상용 서비스를 딱 시작할 수만 있다면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몇 년간은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고객 기반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이 초기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트너십 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통신사들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ASTS는 이미 AT&T, 보다폰, 라크텐 모바일 등등 전 세계 주요 지역의 다양한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놨어요. 아, 꽤 많네요. 네. 반면에 스페이스X는 현재까지는 미국의 T모바일하고 이번에 인수한 에코스타, 그 자회사인 부스트 모바일 포함해서요. 그 정도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만 보면 현재로서는 ASTS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종합해보면 스페이스X의 참전은 엄청난 위협인 건 맞지만 상용화 시점이라든지 파트너십 구축 면에서는 ASTS에게 아직 좀 해볼 만한 구석이 있다. 이런 거군요. 결국 관건은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기술 구현 능력이겠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계획대로 위성을 착착 쏘아 올리고 또 약속한 성능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게 ASTS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자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재정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죠. 위성 하나 쏘아 올리는데도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수십 개를 띄우려면 정말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STS의 현재 재정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위성 사업이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예요.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ASTS는 아시다시피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 단계 회사입니다. 그렇죠. 아직 서비스 전이니까요. 네, 지난 12개월간 재무제표를 보면요. 현금 소진, 영어로는 Free Cash Flow Burn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6억 7,600만 달러에 달해요. 6억 7,600만 달러 소진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쉽게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위성 개발하고 발사하고 하는 데 투자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6억 7,600만 달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거의 뭐 7억 달러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진 셈이네요. 이 막대한 비용은 그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죠. ASTS는 여러 차례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5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죠. 전환사채요. 그건 뭔가요? 그건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뭐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가장 최근 공시 기준으로 보면 약 15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자금이 이제 상용 서비스 시작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일종의 운영 자금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15억 달러,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계속 돈을 쓰다 보면 이것도 금방 바닥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할 텐데 시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이 막대한 투자를 회수할 만큼 시장이 정말 클까요? 잠재력만 놓고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위성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ASTS는 통신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잠재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수십억 명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위성 인터넷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ASTS가 직접 소비자한테 요금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B2C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하는 게 아니군요. 네, AT&T나 보다폰 같은 파트너 통신사들이 자기네 기존 고객들한테 부가 서비스 형태로 이 위성 인터넷을 판매하는 그런 B2D2C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통신사 앱에서 데이터 로밍 하루 이용권 신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월 요금제에 몇 달러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하루 단위로 위성 인터넷 접속권을 구매하는 방식,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의 가입자를 다 합치면 수십억 명에 달하니까 그중 일부만 이용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통신사들이 이미 깔아놓은 길을 이용하는 거네요.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구체적인 매출 예상치 같은 건 없나요? 회사 측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는 최소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되면 향후 몇 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과연 이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기술 구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라는 허들 외에도 이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 역시 ASTS가 반드시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기술의 꿈은 정말 원대하지만 현실의 벽은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 분석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까 모틀리 폴의 분석과 브레트 셰이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시각을 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브렛 셰이퍼는 ASTS의 사업 모델 자체는 매우 흥미롭고 혁신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이 위성 네트워크가 계획대로만 잘 작동한다면 기존의 그 단말기 기반 위성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전 세계 통신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어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미 연간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 위성 인터넷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긴 하죠. 네,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쉐이퍼는 동시에 몇 가지 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이요? 네,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출이 전혀 없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45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해요.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건 총 발행 주식수에다가 현재 주가를 곱한 값,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하는 이 기업의 전체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매출은 0인데 기업 가치가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가깝다는 거군요. 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반영된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대한 현금 소진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계속 써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계속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 이른바 주주 가치 희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술이 설사 성공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본 구조나 주식 가치 측면에서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쉐이퍼는 설령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수십억 달러 수준의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하거나 더 나아가서 흑자 전환, 즉 순이익을 내는 단계까지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정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가의 최종 결론은 매수인가요? 아니면 보류인가요?
결론적으로는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기업 가치, 그리고 내재된 기술적, 재무적, 경쟁적 위험 요인들,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ASTS 주식을 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그렇죠. 그 잠재력이 현실화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스페이스X라는 정말 초강력 경쟁자가 등장했고 또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 그리고 이미 상당히 높은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정말 산적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꿈과 시장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위성망 구축을 완료하고 상용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페이스X와의 이 피할 수 없는 경쟁에서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부터 시작해서 시장 경쟁 구도, 재무 건전성, 그리고 가치 평가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만약에요, ASTS나 혹은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의 이 스마트폰 직접 연결 위성 통신 기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널리 보급된다면 이게 단순히 인터넷 접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에서 지상통신망이 다 무력화되어도 끊김없는 소통 채널이 확보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혹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원격 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면요? 아니면 국경 없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커뮤니티나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네요. 네, 이 기술이 가져올 더 넓고 깊은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